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6강 구름과 강수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은 물방울이나 빙정, 얼음 알갱이입니다. 빙정이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생성될 때 단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열 변화란 열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와 열을 교환하지 않고 공기의 부피 변화만으로 기온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단열 팽창은 공기 덩어리 중 수증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공기 팽창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상공으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기압이 낮아집니다. 지표면에서는 내부압과 이 외부압이 같은 상태에서 있다가 상공으로 올라가면 내부압은 그대로인데 외부에 있던 공기 기압이 낮아지니까 내부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밀치다가 힘이 센 사람이 밀게 되죠. 그것처럼 내부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또 외부로 미는 힘이 강하니까 밀어내니까 입자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또 팽창을 할 때 에너지를 외부로 써버렸죠.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감소는 기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열 팽창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표면에 있던 입자가 상승을 하면서 팽창이 일어났다. 외부의 기압이 낮아져서 팽창을 했다. 팽창을 하니까 외부로 밀어내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 소실이 일어나고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기온이 하강한다. 이것이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은 구름 생성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공기의 상승,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기온이 하강한다. 이게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압축은 상부에 있던 이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합니다. 현재 기압이 같은 상태에서 이 입자 크기가 그런데 내려오면서 기압이 높아지죠. 외부압이 세지니까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더 커져서 이 입자가 작아지는 거죠.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이 되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거죠.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압축이 되면 기온이 상승한다. 공기가 하강하다가 부피가 압축이 되어서 기온이 올라간다. 이건 단열 압축입니다. 근데 구름의 생성은 바로 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구름의 생성 과정을 봅시다. 구름의 생성 과정은 지표면에 있던 이 수증기가 상승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이게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상공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이 수증기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물방울로 응결이 일어나고 그 이슬점이 0도 이하가 되면 빙정으로 얼음 알갱이로 승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요 입자들이 물방울이나 빙정이 되어서 상공에서 둥둥 떠 있는 것이 구름이다.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잘 생성되지 않을 때는 구름의 생성을 도와주는 응결핵이 있습니다. 이 응결핵은 수증기 응결을 도와주는 미세 알갱이로 먼지나 연기나 소금 입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응결핵이 되어서 구름 생성을 도와줍니다. 상승하는 공기의 상대 습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공기가 있는데 이것이 기온이 좀 더 떨어졌어요. 원래 기온이 높았을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많아지죠. 근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이밖에 안 되잖아요. 기온이 이렇게 하강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는 거죠. 기온이 하강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포화 수증기량, 분모가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되죠.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구름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과정이 공기의 상승이라는 거. 올라가다 보면 부피가 팽창하죠. 기온이 하강합니다. 하강하다 이슬쯤에 도달하죠. 이슬쯤에 도달하면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서 이게 물방울이나 빙정으로 둥둥 떠 있는 것이 구름이다. 이 6가지 단계, 공기 상승, 부피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기억합시다. 구름 생성 실험을 했습니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압 장치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검정 부분을 꾹꾹 누르면은 압축이 됩니다.
여러 번 누르다가 다시 뚜껑을 열어버리면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팽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꾹꾹 누르는 압축과 뚜껑을 열은 팽창이 반복을 하면서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페트병에 향연기를 넣으면 연결핵이 있으니까 좀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죠. 우선 향연기를 넣지 않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간이가압 장치를 꾹꾹 여러 번 누르면 공기가 압축이 일어납니다. 압축을 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했습니다. 외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내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실제 현상과 비교해보면 구름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 뚜껑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공기 팽창이 일어났다. 기온이 하강합니다. 기온이 하강하다 있을 쯤에 도달하면 뿌옇게 흐려지죠. 구름 생성의 원리입니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향연기를 사용했습니다. 연결핵을 넣었습니다. 먼저 가압장치를 여러 번 꾹꾹 누르면 압축이 되죠. 공기를 압축하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니까 맑아졌습니다. 아까는 별 표가 없었죠. 변화 없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실제로 소멸된 거죠. 근데 뚜껑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공기 팽창됐죠. 외부로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기온이 하강합니다. 하강하다 있을 쯤 도달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향연기를 넣기 때문에 더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 실제 현상을 비교하는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 현상이 바로 단열 팽창입니다. 구름에서는 꼭 필요한 현상이 단열 팽창. 외부 열 출입이 없이 팽창과 압축만으로 기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현상, 단열 변화 중에서 특히 단열 팽창을 이용했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의 상승 없이는 구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표면의 일부가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양 사이드로는 가열되지 않고 불균등하게 햇살이 이쪽에 특히 가열이 되었다면 여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가열된 공기가 되겠죠. 가열된 공기는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 가벼워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기의 상승이 되면 부피 팽창하게 되고 기온이 하강해서 있을 점 도달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지표면의 일부죠. 그러니까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공기의 상승이 일어난다.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공기가 진행해 왔는데 산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타고 오르는 경우예요. 산을 타고 오른다는 것은 공기의 상승이죠.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뜻한 공기입니다. 이쪽은. 여기는 찬 공기가 있죠. 찬 공기가 갑자기 몰아쳐서 이 따뜻한 공기를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경우, 이때는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완만하게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청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둘 다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찬 공기가 세차게 몰아올리는, 아주 강하게 밀어올리는 수직 상승을 시키는 이때는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부드럽게 타고 오를 때는 청운형 구름이 생기는데, 저군형 구름과 청운형 구름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서 구름이 생성된다. 네 번째, 저기압의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듭니다. 지금 이 저기압의 중심 쪽으로 공기가 모여들었어요. 저기압은 외부 기압이 낮은 거죠. 외부 기압이 낮다 보니까 이 입자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팽창하면 가벼워져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저기압이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가벼워져서 서로 떠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죠. 항상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일어난다. 고기압의 중심은 차가운 공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거워서 떨어지죠. 저기압은 따뜻한 공기들이 모여 있어서 가벼워서 떠오릅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공기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네 가지 기억합시다. 좀 전에 이야기한 저군형 구름과 청운형 구름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첫 번째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이 경우는 찬 공기가 몰아와서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때는 저군형 구름, 뭉게구름 같은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데 이게 수직운입니다.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깁니다. 이때는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소나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내리는 거죠. 영역이 좁습니다.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요 구름이 저군형 구름인데 모습은 수직으로 솟은 모양, 수직운입니다. 청운형 구름은 이것처럼 아까 수직운이 이쪽이라면 요건 청운형 구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장애물 만나서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죠. 타고 오릅니다. 이때는 청운형 구름이 생기는데 공기의 상승은 약합니다. 아까는 강했는데 지금은 약합니다. 이때는 가랑비, 보슬비 같은 지속적인 비, 오랜 시간 동안 내리고 그리고 넓은 지역에 내립니다. 보슬비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소나기라면 청운형 구름은 보슬비입니다. 수평으로 퍼지는 모양,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 청운형 구름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강수라는 것은 구름에서 비, 눈, 우박 등 형태로 지표로 떨어지는 것, 그게 강수입니다. 강수 이론이 있습니다.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습니다. 병합설은 열대지방에 적용되는 따뜻한 비를 내리게 하는 강수 이론이고 빙정설은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 적용되는 찬비를 내리는 강수 이론입니다. 병합설은 여기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점점 커져서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어서 무거워져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론입니다. 이 물방울들이 있을 점이 0도 이하가 아니라서 빙정이 없고 물방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게 병합설입니다. 빙정설은 있을 점이 0도 이하,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빙정이 되어 있는 이곳에 과냉각 물방울, 굉장히 차가운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그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점점 빙정 크기가 커집니다. 그럼 무거워져서 더 이상 떠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빙정설입니다. 이 빙정이 커져서 떨어질 때 바로 떨어지면 눈이 되겠지만 떨어지면서 녹아버리면 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나 찬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학설은 빙정설입니다. 빙정설은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이라면 병합설은 열대지방, 병합설은 따뜻한 비를 내리지만 빙정설은 찬비를 내리게 한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1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완성하시오. 공기 먼저 상승이 있어야 되죠. 부피가 팽창합니다. 기온이 하강하죠. 있을 점에 도달합니다. 수증기 연결이 일어나죠. 구름이 생성됩니다. 문제 2번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고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눌렀다가 뚜껑을 열었다. 압축했다가 팽창된 거죠. 플라스틱 내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하고 있을 점에 도달해서 흐려지는 거죠. 구름 생성 과정입니다. 문제 3번 강수 과정, 위 강수 이론 가는 병합설이죠. 열대지방에 나는 빙정설입니다. 2번 나는 주로 어느 지방에서 중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나죠. 어떤 비를 내리는가? 찬비를 내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